튀르키예 베식타스 구단 창단 123년 역사를 단 3경기 만에 갈아엎은 한국인이 나타났는데 유럽 언론들이 완전히 미쳐버린 이유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도 이건 좀 오버인데? 라고 거부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실화거든요. 2026년 2월 23일 밤 이스탄불 티프라시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일은 그냥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한 선수의 완벽한 부활, 아니 그 이상의 신화 창조 현장이었습니다. 오연규라는 이름, 이제 유럽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그냥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단어가 되어버렸죠. 왜냐고요? 이 남자가 해낸 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경기 후반 29분,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패스가 아니었습니다. 수비수가 바짝 붙어있고 각도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보통 선수들 같으면 이건 그냥 키퍼한테 패스하고 다음 기회 노려야지 하고 포기할 만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연규는 달랐습니다. 이 친구 발끝에서 뭔가 번쩍하더니 공이 날아갔는데 그 궤적을 본 골키퍼는 그냥 넋 놓고 바라만 봤어요. 왜냐면 손을 뻗을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현지 매체가 측정한 슈팅 속도가 무려 시속 122km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요. 일반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 발에서 나온 거예요. 미쳤죠? 공이 골망을 흔들자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티프라시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4만여 명의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오연규, 오연규, 오연규. 이 함성이 이스탄불 밤하늘을 완전히 뒤덮었어요. 외국인 팬들은 머리를 감싸 쥐면서 오 마이 갓, 저게 진짜 사람이 찬 슛이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소리쳤고 중계석의 해설자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골, 환상적인 골입니다. 오연규는 오늘 이스탄불의 왕이 되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연규는 골을 넣고 나서 홈팬들을 향해 달려가면서 손가락을 3개 천천히 펼쳐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3경기 연속 골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미친 부분이 나오거든요. 베식타스라는 팀이 언제 창단했는지 아세요? 1903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이죠. 123년 동안 수많은 레전드 선수들이 이 팀을 거쳐갔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아무도 데뷔 후 3경기 연속 골을 넣은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오연규가 단 3경기 만에 이 대기록을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베식타스 구단 역사책을 다시 써야 할 정도거든요. 현지 팬들 반응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한 팬은 처음 그가 왔을 때 이름 없는 동양인이라고 의심했던 내 자신을 반성한다. 그는 진짜 괴물이다라고 인정했고 또 다른 팬은 이런 골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장면인데 오연규는 이걸 너무 쉽게 해낸다. 그는 베식타스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SNS에는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오연규가 베식타스에서 전설을 쓰고 있다. 한국인 선수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고요. 베식타스 팬들 사이에서는 오연규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현지 어린이들은 오연규의 세레모니를 따라하면서 놀고 있고 이건 그냥 축구를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더 감동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오연규의 3경기 연속골이라는 기록 뒤에는 정말 눈물겨운 고난의 시간들이 숨어 있거든요. 솔직히 몇 달 전만 해도 오연규의 미래는 정말 암울했습니다. 이 친구가 2024년부터 벨기에 KRC 행크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골도 잘 넣고 어시스트도 잘하고 완전 잘 나가던 선수였어요.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구단 슈투트가르트에서 러브콜이 올 정도였으니까요. 슈투트가르트면 분데스리가에서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팀이잖아요. 오연규한테는 정말 꿈같은 기회였죠.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메디컬 테스트에서 예상치 못한 부상 이력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다쳤던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우려 때문에 슈투트가르트 측에서 이적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유럽 5대 리그 진출이 코앞까지 왔는데 메디컬 테스트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보통 선수들 같으면 완전히 주저앉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영규는 멘탈을 부여잡고 행크로 복귀했어요. 괜찮아. 다시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엄청난 악재가 터집니다. 자신을 믿어주던 감독이 경질되고 새로 부임한 니키. 하이엔 감독이 오영규를 전력 구상에서 완전히 제외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우리 팀에서 필요 없어라는 직접적인 통보였던 거죠. 주전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라 아예 후보 명단에서조차 빠져버린 겁니다. 이건 선수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거든요. 갑자기 팀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오영규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팀을 찾아야만 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월드컵 예선은 다가오는데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몇몇 팀들이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곳이 바로 튀르키예의 베식타스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 5대 리그도 아닌 튀르키예로 가는 게 맞아? 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 같은 빅리그에 비하면 튀르키예 리그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오영규의 선택은 정말 현명했습니다. 이 친구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빅리그의 벤치가 아니라 당장 뛸 수 있는 주전 자리다.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식타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적료는 무려 205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튀르키예 리그 기준으로는 상당한 거금이에요. 베식타스 입장에서는 정말 큰 투자를 한 거였죠. 우리는 오영규를 믿는다. 그는 우리 팀을 바꿀 선수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9일 운명의 데뷔전이 펼쳐졌어요. 상대는 알라니아 스포르였고 모든 이의 시선이 오영규에게 쏠렸습니다. 205억 원짜리 선수가 과연 얼마나 잘하나?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고요. 근데 오영규는 그냥 작사를 냈습니다. 단순히 골을 넣은 게 아니라 공중에 몸을 날려서 바이시클 킥으로 골망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바이시클 킥이 뭔지 아시죠? 공중제비를 돌면서 발로 공을 차는 축구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기술 중 하나거든요. 이걸 데뷔전에서 성공시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팬들은 도대체 저 선수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라며 멍하니 바라봤고 상대팀 수비수들은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지?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SNS에는 오영규의 바이시클 킥 영상이 순식간에 바이럴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데뷔전 골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한국에서 온 선수라며? 완전 괴물이네. 이런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고요. 베식타스 팬들은 우리가 보물을 발견했다 라며 환호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경기 바샥셰이르전에서도 오영규는 멈추지 않았어요.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골이었냐면요. 베식타스가 경기 초반에 실점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오영규가 직접 골을 넣고 동료에게 어시스트까지 제공하면서 완전히 경기를 뒤집어버린 겁니다. 세르겐 얄친 감독은 경기 후 오영규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투지와 헌신의 상징이다. 그는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 공격수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경기인 괴즈테페전에서 시속 122km의 대포할 슈팅이 터진 겁니다. 이걸로 오영규는 베식타스 123년 역사상 최초로 데뷔 3경기 연속골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웠어요. 2000년대 튀르키예의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이란 만시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영규의 골은 내 전성기 때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는 이미 나를 뛰어넘었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란 만시즈는 튀르키예 축구 역사에서 손꼽히는 레전드거든요. 그런 선수가 직접 오영규가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소름 돋죠? 경기가 끝난 후에도 팬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오영규를 외치며 축제를 즐겼고 우리는 오영규와 함께라면 그 어떤 팀도 두렵지 않다. 그는 이스탄불의 새로운 영웅이다 라는 외침이 계속됐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베식타스가 보물을 발견했다. 오영규는 이스탄불의 새로운 왕이다. 123년 만에 찾아온 기적,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졌거든요. 여기서 한국 축구의 저력에 대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오영규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민재는 이미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면서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레전드 반열에 올랐죠. 이강인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뛰고 있고 황희찬은 울버햄튼에서 골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시스템적인 발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유소년 육성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프로리그의 경쟁력, 해외 진출 인프라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한국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본기가 정말 탄탄해요. 패스, 드리블, 슈팅, 수비 모든 면에서 기초가 확실하고 거기에 엄청난 체력과 투지가 더해지니까 유럽 무대에서도 통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의 멘탈이 정말 강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유럽 감독들한테 엄청난 인상을 주거든요. 오연규의 경우를 봐도 그렇잖아요. 슈투트가르트 이적 실패, 감독 교체로 인한 벤치 신세. 이런 악재들이 연달아 터졌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베식타스에서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선수들의 DNA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 이런 게 한국 축구의 진짜 강점입니다. 유럽 축구 전문가들도 이제 한국 선수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과거에는 아시아 선수, 기술은 있는데 피지컬이 약하지 않아? 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선수를 영입하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 오히려 대박 칠 확률이 높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 각국 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적료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연규의 205억 원 이적료도 그렇고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료는 무려 600억 원이 넘었어요. 이강인도 파리 생제르맹에 300억 원대로 이적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유럽 빅클럽들이 한국 선수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선수한테 투자하면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오연규의 베식타스 데뷔 3경기 연속골 기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게요. 첫 경기에서 바이시클킥, 두 번째 경기에서 1골 1도움, 세 번째 경기에서 시속 122km 슈팅. 이게 정상적인 선수의 스탯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이건 슈퍼스타들도 하기 힘든 퍼포먼스거든요. 특히 새로운 리그, 새로운 팀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게 일반적인데 오연규는 적응 기간 따위 없이 바로 폭발해버렸어요. 베식타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 오연규를 구단 역대 최고의 영입으로 꼽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205억 원? 너무 싸게 샀다. 오연규의 진짜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높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실제로 오연규가 이런 활약을 계속 이어간다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럽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쏟아질 게 뻔해요.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A, 라리가, 분데스리가 할 것 없이 모든 리그의 팀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감독의 평가도 중요하죠. 세르겐 얄친 베식타스 감독은 경기 후 무릎을 꿇고 환호하면서 오연규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투지와 헌신의 상징이다라고 말했어요. 감독이 무릎을 꿇고 환호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보통 감독들은 경기 중에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오연규의 플레이를 보고 참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시킨 겁니다. 이게 오연규의 임팩트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현지 팬들의 반응은 더 압권이에요. 경기장에서 직접 오연규를 본 팬들은 그가 공을 잡으면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의 슈팅은 정말 예술이다라며 눈을 빛냈고 처음에는 동양인 선수라서 의심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했다. 오연규는 우리의 영웅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SNS에는 오연규 관련 밈과 팬아트가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유튜브에는 오연규의 골 장면을 분석하는 영상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시속 122km 슈팅이 화제가 됐는데요. 축구 전문가들이 이 슈팅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들의 평균 슈팅 속도가 시속 100km 전후거든요. 그런데 오연규는 122km를 기록했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요. 공이 골키퍼에게 도달하는 시간이 0.3초도 안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사람의 반응 속도가 평균 0.20, 3초인 걸 생각하면 골키퍼가 공을 인지하고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는 이미 공이 골문을 통과한 후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슈팅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각도도 최악이었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거의 골라인에 가까운 위치였고
수비수가 바짝 붙어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각도에서는 크로스를 올리거나 백패스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연규는 직접 슈팅을 선택했고 그게 완벽하게 들어간 거예요. 공의 궤적도 예술이었어요. 골키퍼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골문 왼쪽 상단 모서리를 정확히 꿰뚫었거든요. 축구에서 이런 걸 포스트 바로 옆 들어가는 골이라고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골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유럽 축구 전문 매체들도 난리가 났어요. 한 매체는 오연규의 슈팅은 물리학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했고, 다른 매체는 베식타스가 한국에서 미사일을 수입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헤드라인이었거든요. 유럽 언론들이 한국 선수한테 이렇게 극찬을 쏟아내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그만큼 오연규의 임팩트가 어마어마했다는 증거죠. 여기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손흥민 세대가 이미 세계적인 레벨에 올랐고 이제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같은 선수들이 그 뒤를 잇고 있어요. 그리고 오연규 같은 신예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 축구가 이제 개인의 재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유소년 시스템만 봐도 그래요. 한국의 축구 유소년 시스템은 이제 아시아 최고 수준을 넘어서 유럽 국가들과도 비교될 정도로 발전했어요. 체계적인 기술 훈련, 전술 교육, 피지컬 관리, 멘탈 트레이닝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거든요. 여기에 한국 특유의 교육열까지 더해지니까 유럽으로 진출하는 선수들의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겁니다. 프로리그인 K리그의 발전도 무시할 수 없어요. K리그가 과거에는 유럽 진출의 발판 정도로만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 자체로도 경쟁력 있는 리그로 성장했거든요. 외국인 선수들이 K리그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리그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한국 선수들도 더 높은 수준의 경쟁을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해외 진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에이전트 시스템, 언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등 선수들이 유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손흥민 같은 선배들의 성공 사례가 쌓이면서 후배들이 유럽 진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연규의 사례를 보면 이런 시스템의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요. 헨크에서의 좌절, 슈투트가르트 이적 실패, 감독 교체로 인한 벤치 신세, 이런 악재들을 겪으면서도 결국 베식타스에서 완벽한 재기에 성공한 건 개인의 재능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뒤에서 받쳐주는 시스템, 멘탈 관리, 에이전트의 역할 등 모든 게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거든요. 베식타스에서의 3경기 연속 골은 시작일 뿐이에요. 오연규의 진짜 목표는 월드컵 본선 진출과 그곳에서의 활약이거든요. 지금 이런 폼을 유지한다면 오연규는 국가대표팀의 핵심 공격수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겁니다. 손흥민과 함께 투톱을 이루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조합이겠어요? 실제로 국가대표팀 감독도 오연규의 활약을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베식타스에서 3경기 연속 골? 이 선수 당장 소집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다음 A매치 때 오연규가 태극마크를 달고 나온다면 상대팀 수비수들은 정말 악몽을 꾸게 될 겁니다. 시속 122km 슈팅을 어떻게 막겠어요? 유럽 B클럽들의 스카우트들도 베식타스 경기를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저 선수 여름에 영입 가능한가? 벌써 이런 문의가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연규가 시즌 내내 이런 폼을 유지한다면 여름 이적 시장의 최대 어그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 A, 분데스리가 할 것 없이 모든 빅리그의 팀들이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 특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눈여겨볼 것 같아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성공한 전례가 있고 황희찬이 울버햄튼에서 활약하고 있으니까 한국 공격수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한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오연규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파워풀한 슈팅은 프리미어리그 스타일과도 잘 맞을 거예요. 베식타스 팬들은 이미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오연규가 너무 잘해서 다른 팀에 빼앗기는 거 아냐? 실제로 SNS에는 오연규 절대 보내지 말자. 구단에서 연봉을 2배로 올려줘서라도 붙잡아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불과 3경기 만에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경기장 분위기도 오연규가 오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경기 시작 전 응원가를 부르고 깃발을 흔드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오연규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경기장 곳곳에 걸려 있고 오연규 송이라는 응원가까지 만들어졌어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보통 응원가는 오래 활약한 레전드 선수들한테나 만들어지는데 오연규는 단 3경기 만에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어린이 팬들도 엄청 늘었어요. 아이들이 오연규의 등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오고 오연규의 세레모니를 따라하면서 놀거든요. 이건 단순히 축구를 넘어서 문화적 아이콘이 된 거예요. 베식타스의 차세대 팬들이 오연규를 보면서 축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유니폼 판매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베식타스 공식 샵에서 오연규 유니폼이 출시되자마자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 온라인 주문도 폭주해서 배송이 밀리고 있대요. 구단 측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정도로 반응이 뜨거울 줄은 몰랐다 싶었겠죠. 유니폼 판매 수익만 해도 이적료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